교수님께서 예비교사의 테크놀로지 기반 영어 교수 학습 도구 개발 및 활용 사례 G세대가 온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서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고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영어 교과는 제가 맡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랑 이번 학기 계속 이어서 예비교사들과 같이 이제 우리 영어 교수학습 도구를 이제 테크놀로지 기반에서 개발을 했고 이를 현장 이제 학교에 가서 직접 실습까지 해보는 그런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들을 일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굳이 제목에 이제 Z세대가 온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 이미 Z세대는 현장에 이미 나가고 있죠. 이제 MZ세대까지 포함하면 이제 80년대생 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의 출생한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쳐서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간신히 MZ세대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또 이제 세대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들을 이제 해당하는 이제 현재 예비교사 대부분이 Z세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온다, 이제 교실 현장에 온다는 그런 의미로 부제를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요, 이제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또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좋아하고, 네, 그런 부분 자기에 대한 투자를 좀 잘하는 그런 세대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이제 좀 변화 과정, 변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뭐 이론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는 기준, 뭐 연도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끊을 필요도 없지만 여튼 X세대부터 또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94년생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Z세대 이제 95년도부터 이제 2009년생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 대부분 우리 교원 양성대학에 교대에 있는 예비교사들이 이 Z세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2010년 이후생들이 이제 현재의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6학년 1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Z까지 다 썼으니까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기존의 Z세대의 성향은 비슷하게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다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고 또 요즘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 이제 숏폼이라는 그런 콘텐츠에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런 세대 변천을 살펴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당당함이 과하게 되면 현장에서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이제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조금 디펜스를 하거나 자신이 좀 더 과한 표현을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볼 수 있고, 이건 뭐 비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최근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좀 길어지면서 원격 수업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들어왔고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기존의 수업 전략이나 테크닉만으로 이제 수업을 운영해왔던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동시에 학습자들도 변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해도나 집중도가 떨어진 거나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학습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져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많이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파 세대 우리가 만나게 될 초등학생들, 현재 이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뭐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도 다 영상으로 접하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무슨 음악을 하나 듣고 싶으면은 오디오를 찾았지 영상을 볼 생각은 아닌데 요즘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다 비디오를 먼저 찾는 그런 접근이 되겠죠. 그런 단순한 노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콘텐츠를 굉장히 짧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빠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숏폼을 요즘 선호한다는 것은 아마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5분 이하라고서는 사실은 요즘 5분도 아니죠. 한 이제 뭐 틱톡이나 애들 많이 하는 거 보면은 1분 이하의 콘텐츠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바뀐 성향의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Z세대 예비교사들이 알파세대 현장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무기라고 할게요. 그 교수학습 자료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 초등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고 수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영어과의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작년부터 또 AI 펜톡이라는 것이 교육부 주관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전수적으로 이제 현장 초등학교에 이제 보급이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노벨 이펙트가 있다는 점은 뭐 대부분이 많이 공감할 거고 연구로도 많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이제 집중을 하는 이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급감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잘 끌고 가시는 훌륭한 학교도 선생님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 2학기에 비해서 또 올해 들어서 이 팽톡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그 학습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이제 도구들이 개발돼서 보급돼도 아무래도 이제 계속 바꿔주지 않으면 또 그 부분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준 도구만 쓸 것이냐 아니면은 예비교사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걸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은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세대, 그 Z세대의 교사, 현재 예비교사와 이미 현재 지금 임용되고 있는 교사들이 알파 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아니, 우리 예비교사들은, 그 현장 교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원 양성대학은 이런 학생들이 충분히 역량을 길러서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같이 한번 수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 교육과정 시연 이번 이제 학술대의 주제이고 저도 꼼꼼히 이제 살펴보니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이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사학습 자료를 활용하라. 이제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좀 유연하게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보다 이제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묶어서 한다. 그냥 듣고 읽기가 아니라 듣거나 읽기 그리고 뭐 보기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듣거나 읽기가 listen or reading이 아니다라는 건 저는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쁜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럼 두 가지를 조금씩 병행하면서 수업에서 이해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확대된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이제 또 강조되는데 우리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인공지능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 어울리는 그런 교수학습 및 평가 도구들은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역량이 추가됐다는 말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는 학습자들의 성향과 취향을 반영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또 말해보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정말 탄력적인 교사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이자 큐레이터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프로젝트에서 저희 영어과에서는 이제 다른 교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설정한 것은 포스트 휴먼 역량, 학습 과제를 설계하는 역량, 그다음 재미와 참여 문화 역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작시키고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제 예비교사 81명 학생이 6개 심화과정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참여를 했고요. 1수준에는 일단 사전 사후 설문조사,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미래 교원 역량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2수준에는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개발한 후에 사례 공유를 하면서 자기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평가해보는 방식을 진행했고 3수준으로는 이제 현장 실습 나갈 때도 현장 그 실습 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번 학기에 배웠던 이런 이제 미래 교원 역량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교사도 해본 후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의 이제 평가도 했고 현장에서 협력교사의 평가도 있었고 그 수업을 들은 초등학생들의 평가까지 3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아직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수집도 하고 있는데 양적 분석은 이제 설문 분석을 했고요. 개방형 질문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분석도 이루어졌고 개발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사례를 많이 공유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초등영어과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에서 이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한 7주 동안은 기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으로 해서 강의식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기능별로 전달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것,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실습 과정을 8주차부터 13주차 동안
총 6주 동안 개발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론 중심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지난 학기까지는 비대면 수업도 이제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현장에 강의실에 와서는 모둠을 구성해서 협업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봇이나 TTS 기반의 전자저작물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기반의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을 실습 과정으로 했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디지털 전자저작물, 이미 교과서에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이미 있지만 직접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게끔 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도 훌륭한 자료가 많지만 검인정 심사를 받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다루고 싶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2022에서는 이제 좀 학습자 맞춤형 교과서 외의 자료를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비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느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 예비교사들의 역량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봤던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학습자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TS라는 음성 제작 기능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자저작물 만드는 거는 누구나 PPT로 만들든 뭐 다른 도구를 통해서 만들든 아니면 직접 영상을 찍든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원어민 수준의 이제 음성 자료를 제작하는 것인데, TTS 기술을 이용했을 때 그 부분이 많이 해결됐고, 과거에 비해서 이 TTS로 제작된 음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덜을 수 있어서 학생들도 재밌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많이들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챗봇에 대한 이제 예비교사들 대상으로 한 설계나 개발 연구도 있었고요.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자지적물을 이용한 수업과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의 조금 차별점이라 한다면 현장 적용까지 진행을 해서 현장에 그 실습 과정에서의 그 예비교사가 직접 이 역량을 신장한 직후 실습을 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봤다는 점이 조금 더 차별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TS를 이용해서 지금 같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롭게 학습자들의 성향을 맞추거나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제가 조금 말을 빨라서 TTS로 좀 TTS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은 매우 다양합니다. There are various TTS tools that you can use for free. 여러분의 수업에서도 이 TTS 기능을 사용한다면 상황과 캐릭터에 맞는 음성 자료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부터 할아버지 목소리는 물론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까지 모두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우리말로 지금 TTS상을 많이 들려드리긴 했지만, 영어도 지금 이제 클로바 더빙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해봤을 때 한 3명밖에 없었는데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 목소리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강세나 억양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법 잘하는 걸로 이제 나와서 이 클로바 더빙을 주로 많이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밖에 다른 TTS 제작 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TTS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조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Once 하겠습니다. upon a time, Red Hat received a letter. Grandmother is sick. Red Hat. Can you go and nurse? This is the address. She left for her grandmother's house 그래서 to take care of her. 스토리도 기존에 있는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 Hey, 있고요. Mr. Wolf. 지금 일러스트레이션들도 How can I get to this 직접 place? 이제 PPT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Oh, take bus number 1 and get 표현하고 off the 싶은 post office. 스토리를 It's next to the hospital. 있었던 사례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It's so 없어서 annoying. Color. 빨리 넘어가자면요. I'm so excited. 예를 들면 이런 것도 Good 직접 그린 morning, 거예요. Mom. 애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이미 What 알고 are 있는 you doing, 그런 Mom? 캐릭터를 이용해서 스토리북을 만든 사례입니다. I'm making soup.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활동 후에 읽기 후 활동을 이해 확인 활동까지 만들어서 이제 I'm 제작한 Cinderella.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스티브랑 다른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또 좀 인상 깊게 봤던 발표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지도하진 않았는데 스크래치라는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이제 실과나 컴퓨터 교육에서 배웠는데, 거기서 배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런 그 영어 의사소통 기능을 다루고 그 안에 이제 음성을 넣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 TTS 이용해서 만들어서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클릭하면서 이렇게 쌍방향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교과와 다른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운 그런 역량과 영어과에서 배운 것을 이제 융합해서 이런 참신한 시도를 해본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좀 확신이 더 들었고요. 네, 챗봇은 아무래도 많이들 이제 보셨고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빠르게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잘 아무래도 예비교사들은 그렇게까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몇 번 설명드리고 또 이제 온라인 LMS에 제가 그 챗봇 제작하는 그 영상을 이제 하나만 올려놓은 후에 여러 번 이제 들어가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자기들이 또 응용해서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활용해서 말하기 쓰기 이제 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사학습 도구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했고 이제 코딩 언어 이제 배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어 이용해서 코딩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엔 많이 어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제법 알고리즘을 잘 짜서 재밌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관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이 메타버스를 사용한 경험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일 심플하고 쉽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좀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이 프렌드를 이용해서 일단 우리 반 학생들을 다 들어오게 했고 아까 이제 앞서 플리너리 톡에서 노경희 교수님께서 이런 에듀테크는 교수법이고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교과서에 있는 그런 좀 활동 중심의 수업, 특히 영어기 때문에 좀 가능한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일단 보여주면서 직접 해보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learning by doing의 방식으로 애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말에 대한 지도도 있고 그림을 배우고 이제 묘사하면서 말하기로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기 연습도 시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이제 실제에서는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쓰기 활동은 이렇게 채팅창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TPR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sit down please 하면은 이제 직접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저는 말로 했고 아이들은 이제 듣고 이제 몸으로 반응하는 그 훈련에 대해서 예비교사가 하는 게 예비교사가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이런 수업을 나중에 초등학생들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있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활동 한번 해보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게 실습만 해봤는데 진짜 놀란 부분은 제가 이거 프렌드 하나만 소개한 건데 우리 학생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이거 다음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시간이 제가 40분까지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놀랐던 거는 제가 사전 설문조사 때 물어봤던 것이 이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90%가 안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려 2022년 4월 정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죠. 그래서 지금 우리 Z세대 학생들도 제법 메타버스 알고 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의존도도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대생이 바빠서 그러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 후에 자기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해서 만든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프렌드를 사용해서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충분히 이런 활동을 좀 더 뭐 제가 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타스크도 제시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퀴즈 말고 나와서 발표, 이거 아까 디지털 스토리북으로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읽기 후 활동, 말하기 활동을 연계해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시키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교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롤플레이를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연결했더니 우리가 소품이 필요 없고 의상이 필요 없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이런 역할극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표현은 당연히 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how many apples 그런 표현에 대해 가지고 역할극을 또 이제 이렇게 전래동화 연기해서 훈련처럼 진행했던 재밌는 사례가 있었고요. 프렌드뿐만 아니라 친구는 이제 로블록스인데요. 자기끼리 숨바꼭질을 하면서 길찾기 과업, 뭐 정보차 과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 과업 같은 것들을 여기서 구현해더라고요. 교과서에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맵도 나오고 길을 찾는 것은 숨은 학생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위치나 장소에 대해 말해주거나 써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이거 맵을 다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처럼 구성했던 팀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애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그게 할 수 없고요. 또 게더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줬던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방 탈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에 들어가면 챗봇과 대화해서 성공을 해야 마지막에 힌트가 나오고 그게 이제 열쇠가 돼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어떤 학생은 그 리더 시어터 활동을 이제 패들렛에 연계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메모리 나오고 이거 가지고 리더 시어터 읽기 입창성 활동까지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예, 마인크래프트죠. 그래서 영어 쓰기 활동해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이제 채워넣기 하는 활동을 한 사례까지 학생들 보여준 굉장히 더 많은데 굉장히 좀 다양한 좀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재밌게 잘 만들어 주었고요. 협업 활동이다 보니 과정 평가는 저는 이제 항상 그 패들렛에서 각 조별로 어떤 부분을 고민했는지 어떻게 논의 과정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라고 했고 저도 피드백을 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 가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 다 할 수는 없었고요. 현장 이제 우리가 딱 좋았던 게 1학기 끝나고 3학년 이 학생들이 바로 종강 후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현장 학교와 이제 협업을 해서 담당 협력교사에게 협조를 구해서 한 차씩 수업에 한해서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배웠던 것을 직접 한번 수업에 적용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실습하는 거 조금만 보여드릴 건데요. 챗봇 일단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5학년 학생들에게 What does he do? 라는 단어를 가지고 챗봇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말해주는데 상당히 고생은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에듀테크를 이용하는 게 아이들도 익숙하지 않고 선생님도 처음인 경우에는 그 세팅도 준비가 어렵고 중간중간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나중에 후일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잘 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MZ세대 교사에게 배운 Z세대 교사가 알파세대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만 수업을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서 기억나시겠지만은 거의 89%, 90%가 메타버스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 했을 때 메타버스 수업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직접 사용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매우 그렇다 70%, 그렇다 26%, 거의 대부분이 하겠다. 여기 오픈 퀘션에도 분명히 실습에서 바로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신감이 생기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해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였다. 등의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본인들도 힘들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귀가 많이 간지러웠던 학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다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도 본인이 실적 실습 가서 해보니까 진짜 아이들도 좋아했고 오늘 제가 다 분석을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그 같이 했던 그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신기했다. 로봇이랑 대화해서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부터 또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번에 또 TTS를 이용한 전자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만족도 비교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이 사전 3.05, 사후 3.91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우리 예비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81명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정했던 목표 3가지 포스트 휴먼 역량도 각 세부 요소별로 다 사전 사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고 학습 과제 설계 역량, 재미와 참여 문화 역량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정리하자면요. 자, 단순히 본인들은 이제 이 초등교과 교육과정 성취기 좀 배우고 어떻게 이제 교수 학습을 해야 되고 평가 방법을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제 이론으로 배웠을 텐데 이제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러닝 바이 두닝의 방식으로 직접 교수 자료를 개발해보고 성취기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에듀테크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지도를 했는데 저보다는 우리 그 예비교사들의 이 습득력이라든지 빠른 적응력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재밌게 해야겠다는 그 의지는 다들 있어요. 그런 생각은 다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밌게 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예비교사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만 새로운 걸 알려주고 또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을 때 굉장히 제가 했던 것 이상으로 참신하고 인상 깊은 그런 수업 전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 네, 그래서 콘텐츠가 있는 에듀테크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주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일부 아쉬운 점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공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부 학생입니다. 뭐 다는 아니고요. 뭐 팀 과제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Z세대의 또 성향이겠죠. 그래서 개인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게 시간을 제가 많이 주지 못해서 애들이 좀 많이 그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깊게 서로의 그 결과물 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 발표를 다 보기 위해서 그냥 발표만 하고 간단하게 피드백만 서로 주고 끝냈던 것이 좀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성찰을 좀 해보면요. 앞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좀 많이 저는 놀랐습니다. 이 Z세대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빠른 습득력과 높은 창의성.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놀랐던 거고, 또 아쉬운 점이라면 뭐 부득이 이 연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지도하는 과목 중에 그래도 이걸 가장 피지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이 초등영어과 교육과정이어서 했긴 했지만은, 물론 뭐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서 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좀 더 이것에 특화된 에듀테크나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영어과 교육 과제였으면 좀 더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 학기 내내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융합 얘기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크래치나 이런 컴퓨터 교육에서 배운 것도 응용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우리 영어과와 다른 교과에서 배운 역량을 같이 융합해서 이런 에듀테크 기반의 영어 교수 학습 전략 및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실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